오늘은 저번에 함수의 좀 기초적인 함수들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if와 if로 끝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커말 시험에 if로 끝나는 함수가 있는데 커말 2급 시험에서는 여러분 한 3개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sum if, 그 다음에 average if, 그 다음에 count if,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if로 끝나는데 우리가 요 앞에서 배웠지만 그 sum은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고, 여기 잠깐 볼게요. sum은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고, average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죠. count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였는데 뒤에 이제 if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붙어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조건에 맞는 평균이겠죠. 이거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때는 숫자 개수랑 상관없이 조건에 맞으면 개수를 다 셉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3개를 잠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샘플로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자,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을 외모와 성격을 뭐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이건 뭐 그냥 샘플로 넣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한 걸 좀 생각해 봐서 일단은 외모의 합계를 구해 볼게요. 합계. 외모 점수의 합계예요. 외모 점수가 어딨죠? 이렇게 5개잖아요. 그래서 이 5개 합계를 구하면 되고, 이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 sum을 쓰고 가로 열고 재료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숫자가 재료로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합계 구하고 싶은 범위를 선택해주고 가로 닫으면 끝납니다. 41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의 외모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여자들의 외모 합계. 외모 합계. 이런 거죠. 여기 아이유, 태연, 고윤정 이렇게 3명의 외모 점수만, 이렇게 3개만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sum 해서 가로 열고, 선생님 그거 이렇게 하고 그냥 sum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구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샘플이라서 데이터가 5개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막 100개, 200개, 300개, 뭐 1000개 이런데 언제 이게 여자를 다 찾아서 이렇게 다 클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때 바로 사용하는 게 바로 sum if라는 함수예요. sum if라는 함수는 여러분 재료가 3가지 들어갑니다. 3가지. 맨 3번째 거는 생략될 수 있기는 한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3개를 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조건을 검색할 범위예요. 그래서 지금 성별이 여자인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찾아야 되죠.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잡고 컴마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써주면 돼요. 두 번째가 조건인데 는 이거랑 같은 것,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범위를 잡고 조건을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합계를 구할 범위예요. 여기 화면 보면 여기 아래 여기 말풍선에서 나오는데 sum range, 그냥 범위가 아니고 합계를 구할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뭐였어요? 외모의 합계였으니까 외모 점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으면 성별이 여자인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외모 점수의 합계를 구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점이 눌리는 바람에, 자, 이렇게 하면 285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sum if예요. sum if.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해볼게요. 성별이 남인 사람들의 남의 성격 평균을 구해볼게요. 평균. 남자의 성격 점수는 평균이 몇 점 정도 나오나. 평균이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화면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평균이니까 에버리지인데 에버리지만 갖고는 그냥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으니까 성별이 남자인 거, 이때는 에버리지 if를 써주는 거예요. 가로 열고 여기도 똑같아요. sum if랑 사용과 방법은 똑같습니다. 재료를 3개 넣는 거고, 첫 번째 재료로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 여기서 검색하면 되죠. 지금 성별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조건이라 그랬죠. 는 남인 것, 남.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평균을 구할 범위, 에버리지 레인지가 된 거예요. 평균은 지금 성격의 평균 구할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72.5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연습을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외모가 90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90 이상인 사람들의 성격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성격 점수의 합계.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합계니까 썸이죠. 썸인데 외모 점수가 90점 넘은 사람들만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썸이프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고 선생님 처음에 뭐라 그랬죠? 조건을 검색할 범위. 지금 조건이 뭐예요? 외모가 90점 이상인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찾아야죠. 여기에서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범위 잡고 조건 넣고.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이 2% 끝나는 애들은 범위 잡고 조건 넣고 요거를 꼭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 90점 이상, 요렇게가 90점 이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조건 앞뒤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줘야 돼요. 큰 따옴표. 2% 끝나는 애들만 꼭 조건에 큰 따옴표를 묶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격의 합계니까 성격의 합계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끝이에요. 20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외모가 90점 넘은 사람들의 지금 아이유하고 태연이죠. 성격 점수 100이니까 합해서 200 나온 거예요.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좀 숨길게요. 선생님은 숨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똑같은데 외모가 90 이상인 사람들의 외모 점수 합계 그대로예요. 외모 점수 합계, 성격 점수 합계가 외모 점수 합계를 구해볼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썸이프 하고 가로 열고, 자, 다시 한번 조건을 검색할 범위 잡고 조건 넣고, 조건은 큰 따옴표를 묶어준다 그랬죠. 90 이상이니까 90.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외모의 합계를 구하는 건데, 여기 이미 네모가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한 번 더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97점이 나오는 거예요. 90 이상에서 이 둘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97이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 썸이프나 에버리지프도 마찬가지인데, 이 첫 번째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번째 값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그냥 요 안에서 요거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197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둬야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사실 이걸 몰라도. 근데 필기 시험에는 뭐 맞는 것은 해서 나왔을 때 이거 없다고 해서 오답으로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이 두 개가 같을 때는 이게 그냥 하나 더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상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여기 썼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오른쪽에. 자, 일단 여러분 엑셀에서 조건이라 그러면 부등호가 들어간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성별이 여랑 같은 거, 외모가 90점 이상인 거, 뭐 점수가 80점 넘는 거, 이런 거 다 조건이죠. 그럼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런 걸 좀 해보면, 는이라고 쓴 거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같지 않다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특이해요. 부등호 방향을 두 개를 해줘요. 두 개 이렇게 해주면 같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00 이상이란 뜻이에요. 100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100보다 크죠, 지금. 크죠. 100보다 크죠. 크거나 같으니까 100 이상인 거고, 이렇게 거꾸로 하면 100. 이러면 100 이하인 거예요. 이하. 100보다 지금 100이 더 큰 거죠? 너 작은 게 여기 있으니까 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00을 초과한 거고, 100 초과. 거꾸로 이렇게 하면 100 미만인 거죠. 100 미만. 그래서
요렇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조건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방향이랑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버리지 if, sum if 두 개 해봤어요. 그럼 이제 count if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세고 싶어요. 성별이 여인 사람 몇 명인지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count if를 해주면 돼요. count if. 선생님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냥 count로 count로는 안 되죠. count a로 뭐 여자만 이렇게 값만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여자만 세서. 이것도 물론 되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데 언제 이걸 다 찾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데이터가 막 1000개인데 거기서 뭐 조건에 맞는 거 언제 다 고르고 있어요. 계산기를 또 따로 두들기면 엑셀을 쓸 이유가 없죠. 사실 하나도 안 편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count if로 세주면 편합니다. 가로 열고 좀 달라요. sum if랑 average if랑. 왜냐면은 재료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합계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평균을 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건에 맞으면 그냥 그걸 다 세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재료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성별이 여자니까 선생님 이것만 기억하라 그랬죠. 2% 끝나는 애들은 범위 잡고 조건 넣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범위를 잡고 컴마 조건은 뭐라고요? 부등호가 들어간다 그랬죠. 지금 여자랑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여라는 값하고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끝 3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외모가 90점 이상인 사람 몇 명인지 우린 딱 알죠. 지금 보면은 2명 있죠. 2명. 미만을 해볼게요. 90 미만인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 3명이잖아요. 외모가 90 미만인 사람들 몇 명인지 구하고 싶어요.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count if를 쓰면 되겠죠. count if 가로 열고 선생님 뭐라 그랬죠? 범위 잡고 조건 넣고. 범위를 어디를 잡아야 돼요? 외모가 90 미만인 사람을 찾는 거니까 여기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잡고 컴마 조건 넣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90 미만. 90 미만. 그쵸. 90 미만. 이렇게죠. 90보다 작은 값을 찾아서 세라. 그러면 3명 나오는 거예요. 3명이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게 sum if, average if, count if예요. 그래서 요거 숨기기를 좀 취소해 보면 요렇게 요 정도 연습을 했고요.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뒤에 s가 붙어요. s가. 그럼 뭐냐면은 요거 세 개를 다 복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 s가 붙어요. s. 여러분 영어에서 이렇게 s가 붙으면 그걸 복수형이라 그러고 s가 안 붙으면 뭐 단수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복수형은 뭐냐면은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요. 조건이 한 개가 아니고 지금까지 다 조건이 하나였단 말이죠. 여자인 사람, 외모가 90점 넘는 사람 이렇게 다 하나였는데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 얘네 3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개 이상인 경우에 합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자, 요게 if 스입니다. if 스. 자, 그런데 이걸 또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또 다른 샘플을 또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쓰면은 자, 요렇게.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네,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앞에서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영업부인, 그러니까 부서명이 영업부인 사람이 근무평가 점수가 몇 점인지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합계. 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합계니까 썸은 썸인데 조건이 있죠? 뭐냐면 부서명이 영업부하고 같은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sum if요. sum if. 3개 들어간다 그랬죠. 선생님 이것만 기억하라 그랬죠. 범위 잡고 조건 넣으라고. 범위를 조건을 검색할 범위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영업부를 뭐 여기서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도 없고 여기서 찾아도 또 안 되고 여기서 찾으면 되죠. 컴마하고 는 영업부 이렇게 하고 컴마 근무평가의 합계니까 근무평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끝나는데 이렇게 되죠. 280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건이 사실 이거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는을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이 영업부를 대신에 영업부가 있는 칸을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늘 원칙을 먼저 제대로 알고 나서 나중에 변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는 영업부, 우리는 조건이라 그러면 사칙연산 들어간다고 선생님이 했으니까, 사칙연산이 아니라 부등호가 들어간다 그랬죠. 부등호. 는 크다 작다 이런 기호가 들어가는 게 조건이에요, 엑셀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생략하지 않고 원칙대로 공부를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거 빼도 된다, 이거 아니면은 그냥 클릭해도 되는 거, 이런 거는 또 그때 추가로 따로 정리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영업부랑 같은 사람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직접 또 생각해 보세요. 자, 근무평가가 100점 넘는 사람, 근무평가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고, 이거 자꾸 정렬이. 자, 선생님이 또 썸이프죠. 썸이프하고 근무평가가 100점 이상이니까 범위 잡고 100 이상 조건 넣고, 이러고 나면 하나 남아요. 이 100 이상 사람 찾아서 뭐 어쩌겠어요. 뭐의 합계를 구해야 되죠. 합계 구할 범위, 다시 근무평가의 합이니까 이거를 넣어주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415 되는 겁니다. 415. 우리는 원칙대로 3개씩 생략 안 하고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조건이 2개가 된 거죠. 부서명이 영업부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은 근무평가가 100점 이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과 점수 합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지금 조건이 2개죠. 그러면 썸이프로 하려고 해도 사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썸이프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범위 잡고 조건 넣었지만, 영업부 넣었지만 근무평가 100 이상을 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썸이프 스입니다. 스. 복수가 돼서 이러면은 조건이 2개, 3개, 4개, 5개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열고, 자,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합계 구할 범위가 아까는 맨 뒤로 왔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맨 앞으로 와요. 요거를 조심하면 돼요. 요것만 조심하면 썸이프와 썸이프 스와 차이 날 게 별로 없어요. 하는 방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합계 구할 범위가 맨 앞으로 옵니다, 얘는. 그럼 지금 0업인데 0엽이 됐네요. 자, 합계 구할 범위가 성과의 합계 구할 거니까 얘를 먼저 넣어주란 얘기죠. 얘를 먼저 넣고 나면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죠? 이거는 범위 잡고 조건 넣고. 그래서 범위 잡고, 이 뒤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범위 잡고 저기서 영업부인 거 찾고, 그 다음에 또 컴마하고 또 범위 잡고 조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무평가가 100 이상인 거, 근무평가 잡고 컴마 100 이상인 거,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선생님이 여기 는을 좀 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얘도 썸이프였죠. 요거 는을 좀 뺄게요, 보기 좋게. 자, 그리고 얘가 뭐죠? 지금 합계 구할 범위잖아요, 얘가. 그리고 여기서는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죠? 일로 온 거죠, 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썸이프와 썸이프스를 배울 때 같이 배워야 돼요. 왜냐면은 역할이 비슷한데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어떤 차이냐면 합계 구할 범위가 맨 뒤에 오던 게 맨 앞으로 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건을 본 다음에 조건 범위 잡고 조건 넣고, 조건 범위 잡고 조건 넣고, 조건 범위 잡고 조건 넣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2% 끝나는 함수들은 여러분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문제에서 조건이 뭔지를 알고, 외모가 90 이상인 거, 성별이 여인 거, 예를 들면 여기서는 부서가 영업부인 거, 근무평가가 100 이상인 거, 조건이 뭔지를 알고 문제에서 찾고, 걔네들을 범위 잡고 조건 넣을 줄만 알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이 순서를 어떻게 넣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이 2% 끝나는 함수는 끝납니다. 끝.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과연 그렇게 되는지. 이번에는 자, 여러분 영업부인데 기획부인데 기획부 여기 3명 있죠. 이 중에서 대리인 사람들이 근무평가 평균이 몇 점인지 선생님 적어볼게요. 자, 기획부인데 대리분들이에요. 대리분들의 근무평가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죠? 자, 에버리지 if예요. 이번에는 if 쓰죠. 조건이 2개니까 기획부인데 대리인 사람들이에요. 자, 가로 열고 뭐라 그랬죠? 썸ifs와 에버리지 ifs 얘네들은 평균 구할 범위, 그러니까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온다 그랬죠. 에버리지 레인지 요게 먼저 와요. 그래서 지금 근무평가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얘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넣고 나면 나머지는 선생님이 원래 아까부터 얘기했던 대로 범위 잡고 조건 넣고, 자, 여기서 찾아야죠. 는 기획부인 사람을 찾아야 되고, 기획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대리잖아요. 대리. 여기서 찾으면 되죠? 여기서. 그리고 는 대리. 요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엑셀 파일을 받아서 더블 클릭해 봤는데 안에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렵다 막 이런 생각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맨 처음이 이 평균 구할 범위, 그 다음에는 이 2개가 한 쌍이에요. 2개가 조건을 검색할 곳, 그 다음에 조건을 검색할 곳, 조건. 여기 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100 이상인 거 찾았고, 여기서 영업부인 거 찾았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똑같은데 이번엔 평균이 아니고 몇 명인지, 기획부인데 대리인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고 싶어요. 몇 명인지. 자, 몇 명인지 세는 거니까 카운트겠죠. 카운트. 근데 조건이 지금 기획부 면서 대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2개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if s로 구하는 거예요. s. 카운트 if s예요. 자, 얘는 더 쉬워요. 얘는 평균 구할 것도 없고 합계 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전에 카운트 if도 여기는 딱 2개였죠. 범위 넣고 조건 넣어서 몇 개인지 세요. 세 번째 값이 없었어요. 얘는. 그쵸?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래서 카운트 ifs. 처음에 숫자 셀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합계 구할 범위, 평균 구할 범위 먼저 놓고 시작했지만 처음에 그게 아니고 그냥 막바로 범위 넣고 조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부서명이 컴마하고 기획부인 거 기획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리, 직급이 대리인 사람 이렇게 하고 컴마하고 는 대리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카운트 if s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는을 빼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답을 좀 확인해 보면 2명 있어요. 2명. 기획부인데 대리인 사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빼서 좀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라 그랬죠? 평균 구할 범위 먼저 온다. 먼저. 그 다음에 2개 한 쌍씩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얘는 그냥 막바로 범위 잡고 조건 넣고 범위 잡고 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쫙 정리를 해보면 자, 얘네 2개만 좀 조심해주면 돼요. 얘네 2개는 뭐였죠? 합계 구할 범위,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왔죠. 먼저. 나머지는 다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조건을 검색할 범위 잡고 조건 넣고 요거부터 시작하고 요런 경우에 이제 합계 구할 범위 마무리 해주고, 그쵸? 나머지는 그냥 얘네는 그냥 범위 잡고 조건 넣는 걸로 다 끝났죠. 한 번 해주면 이거, 2번 이상 해주면 if s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컴마의 실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시작할 때 이거를 기초를 잘 해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뒤로 넘어가면 다양한 조건들이 나오고 다양한 함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나중엔 이거 한 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커뮤니티 최근 그 게시물 보면은 선생님네 학교 학생들 풀라고도 했지만 여기 문제를 많이 내놨거든요. 이렇게 많이 내놨어요.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잔뜩 내놨거든요. 이걸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쭉 풀어보세요. 쭉 풀면서 이제 이거는 진짜 지겹다.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하세요. 하다 보면 지겨우면은 그때 공부 다 된 거예요. 아, 이제 이거 뻔할 뻔짜지 뭐 요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선생님이 올려놓고 또 시간 되면 더 올려놓을 테니까 문제를 많이 푸세요. 그래서 함수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거보다 더한 함수를 배우다 보면 이걸 써야 될지 저거를 써야 될지 헷갈리고 또 나중에 뒤에 가면 조건이 이런 식으로 안 써요. 또 조건을 바로 뒤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안 써요. 그러면 또 헷갈려요. 어디선 이렇게 쓰고 어디선 저렇게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이 2% 끝나는 애들 얘네부터 완벽하게 익숙해지고 아 이건 너무 쉽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요 다음 진도부터 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헷갈리는 걸 덜 막을 수가 있고 또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좀 짚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헷갈리지 않고 함수도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어요. 함수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건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요거부터 하십시오. 요거부터 연습해서 아니 선생님이 요거 올려주는 거 문제 한번 다 풀어보세요. 과연 안 되나 해보세요. 해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생님이 얼마든지 제공해 줄 테니까 선생님이 얼마든지 출제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연습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함수가 요즘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중에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우리 다 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요 다음에는 if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